대한민국 K-팝이나 부르는 광대들의 나라 아닌가? 24시간 안에 몸값을 지불하라! 대한민국? K-팝이나 부르고 춤이나 추는 광대들의 나라 아닌가? 너희 기술자들이 우리 땅에 발을 들인 건 알라의 뜻이다. 군대를 보낸다면 너희의 그 예쁘장한 아이돌 같은 군인들의 목이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 굴러다니게 될 것이다. 시간은 딱 24시간 주겠다. 화면 속의 남자는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우리 국민의 사원증을 카메라 렌즈에 들이대며 비웃듯 침을 뱉었습니다. 이라크 안바르주 그 죽음의 땅을 지배하는 최악의 테러 집단 알사흐라의 리더 스콜피온. 그의 뒤로는 쇠사슬에 묶인 채 공포에 질려 흐느끼는 우리 엔지니어 12명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찢어진 작업복, 멍든 얼굴, 그리고 살려달라고 입을 벙긋거리는 그 절박한 눈빛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방부 장관 직속 국방정보본부 특수대응단장 강무혁 소장입니다. 35년. 제가 군복을 입고 대한민국의 산하를 그리고 전 세계의 전장을 누빈 시간입니다. 제 가슴에는 수많은 훈장이 달려있지만 그 훈장들은 모두 피냄새를 머금고 있습니다. 저는 늘 기록되지 않는 그림자 속에 전쟁터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저는 군인의 명예를 걸고 여러분께 반드시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겪었던 가장 치욕스러웠던 24시간과 그 치욕을 지구상에서 가장 압도적인 화력으로 갚아주었던 날의 생생한 기록입니다. 바로 아무도 몰랐던 작전명 사일런트 팩의 진실입니다. 시간을 2025년 3월 15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날 저는 용산 국방부 지하 벙커 상황실에서 스콜피온의 협박 영상을 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무슨 느낌인지,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주먹을 쥔다는 게 어떤 고통인지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건은 이틀 전 발생했습니다. 이라크 안바르주, 낮에는 섭씨 50도가 넘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그 열악한 열사의 땅에서 현지인들에게 마실 물을 주기 위해 담수화 시설을 짓던 우리 건설사 기술자 12명이 납치된 겁니다. 그들은 총을 든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자상한 아버지였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걸고 땀 흘리던 민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놈들은 그들을 짐승처럼 끌고 갔습니다. 단지 돈을 뜯어내고 대한민국을 조롱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상황 발생 직후 우리는 매뉴얼대로 움직였습니다. 외교 라인을 총동원해 이라크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안바르주는 우리 정부군도 진입을 꺼리는 곳입니다. 현지 부족장들과 협상 중이니 기다려주십시오. 섣불리 군대를 보냈다간 인질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기다리라니요. 놈들이 24시간을 통보했는데 무작정 기다리라니요. 미국과 다국적군 사령부조차 난색을 표했습니다. IS 잔당과의 전면전으로 확산될까 우려된다는 지극히 정치적인 핑계였습니다. 동맹도 현지 정부도 우리 국민을 구해줄 수 없다는 차가운 현실. 상황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들은 협상금을 준비해야 한다며 패배주의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상황실에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국방부 장관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장관님의 얼굴은 그날 마치 벼려진 칼날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풀어헤쳐져 있었고 소매는 걷어붙인 채였습니다. 장관님은 외교부 관계자들이 올려둔 협상 가이드라인 보고서를 거칠게 밀어내며 물었습니다. 강 단장, 이라크 놈들 답변, 그게 전부인가? 저는 죄인 같은 심정으로 하지만 군인으로서 정직하게 보고했습니다. 예, 장관님. 유감스럽게도 사실상 자력 구출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장관님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에 상황실의 모든 이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사막 한가운데서 짐승 취급을 당하며 공포에 떨고 있다. 그런데 다른 나라 눈치나 보고 테러리스트 놈들 비위나 맞추며 돈가방이나 싸라는 건가? 대한민국 국군이 언제부터 자국민 하나 못 지키는 허수아비가 됐나? 외교부 차관이 당황하며 나섰습니다. 장관님,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독자적인 군사작전은 국회 비준 문제도 있고
외교적 파장이 너무 큽니다. 만약 실패라도 한다면 정권이 흔들릴 수도. 파장? 책임. 그따위 건 내가 감당한다. 내 옷을 벗든 군사 재판을 받든 내가 다 책임진단 말이다. 장관님의 고성이 벙커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장관님은 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질문이 아닌 명령이었습니다. 강무혁 소장, 자네는 군인이지. 정치인 아니지. 방법만 말해. 우리 국민 털끝 하나 안 다치게, 그리고 저 버러지 같은 놈들에게 대한민국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 방법 있나 없나? 숨막히는 정적.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하나의 작전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함께 극비리에 개발하여 현지 적응 훈련을 위해 비밀리에 중동으로 반입해둔 실험 전력 사족보행 로봇계 일명 고스트4. 아직 언론에는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적들이 상상조차 못할 무기 체계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장관님. 작전명 사일런트 팩. 현재 이라크 현지 비밀기지에서 테스트 중인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MUMT입니다. 인간의 피 대신 차가운 오일과 전기가 흐르는 사냥개들입니다. 투입 승인만 내려주신다면 놈들이 알라를 찾을 시간조차 주지 않고 쓸어버리겠습니다. 장관님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승인한다. 지금 즉시 작전 개시해. 청와대 보고는 내가 작전 끝나고 직접 한다. 실패하면 자네나 나나 군복 벗는 걸로 안 끝날 줄 알아. 알겠습니다. 필승. 그로부터 12시간 후 이라크 안바르주 사막은 거대한 모래폭풍, 일명 함신에 집어삼켜져 있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과 휘몰아치는 모래먼지. 테러리스트들은 이 날씨를 신의 축복이라 여겼을 겁니다. 위성의 감시 카메라도 정찰기의 광학 장비도 자신들을 볼 수 없을 테니까요. 그들은 폐정유 시설을 개조한 요새 안에서 안심하고 낄낄거리며 잡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청한 그들의 통신망에서는 역겨운 대화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놈들 겁쟁이라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헬기 소리 하나 안 들리잖아. 돈이나 빨리 보냈으면 좋겠어. 이번 건 끝나면 두바이로 가서 여자나 실컷 사야지. 야, 저 한국 놈들 중 한 놈이 계속 우는데 손가락이라도 하나 잘라서 보내줄까?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바로 그 거친 모래바람 속에 대한민국이 보낸 죽음의 사신들이 이미 숨을 죽이고 침투해 있다는 것을요. 3만 피트 상공, C130 수송기에서 투하된 특수 컨테이너들이 소리 없이 사막의 모래 언덕 위에 착륙했습니다. 컨테이너의 유압문이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열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붉은색 LED 안광 수십 개가 동시에 켜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걸작 사족 보행 전투 로봇 고스트4 부대였습니다. 탄소섬유로 강화된 검은색 차체, 발소리를 완전히 없앤 특수 고무 패드, 그리고 등에는 5.56mm 소음 기관단총과 연령상 감지기가 장착된 지치지 않는 체력과 공포를 모르는 완벽한 살인병기들이었습니다. 제가 지휘하는 특수대응단 통제실의 모니터에는 고스트4들이 보내오는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놈들의 육안으로는 한치 앞도 안 보이는 모래폭풍 속이었지만 고스트4의 다중 스펙트럼 센서에는 모든 것이 대나처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놈들의 체온, 심장 박동, 그리고 손에 든 무기의 종류까지. 고스트4 한 대가 폐정유 시설 외곽의 담벼락을 소리 없이 기어올랐습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담장 위에서 보초를 서던 테러리스트 한 명이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챈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야,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바람 소리가 좀 이상한데. 그게 놈이 이 세상에서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총성조차 울리지 않았습니다. 거센 바람 소리에 묻혀 퍽하는 둔탁한 타격음만이 들렸을 뿐입니다. 고스트4가 도약하여 놈의 목을 정확히 타격하고 그대로 입을 막은 채 모래 바닥으로 끌고 내려갔으니까요. 옆에 있던 다른 보초가 뒤를 돌아봤을 땐 이미 동료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핫산, 어디 갔어? 오줌 누러 갔냐? 두 번째 놈 역시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또 다른 고스트4에 의해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제압되었습니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사냥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알려주는 교육의 시간이었습니다. 현장 지휘관인 알파 팀장 박소령의 무전이 제 인이어로 들어왔습니다. 알파 리더 보고. 외곽 경비 1조, 2조 전원 클리어. 생체 신호 소멸 확인. 사일런트 팩 현재까지 탐지되지 않음. 진입합니다. 단장님, 이 녀석들 진짜 물건입니다. 저희가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할 지경입니다. 작전은 너무나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아니, 너무 완벽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든 건 35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며 생긴 제 본능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너무 쉽다. 놈들은 이 지역을 10년 넘게 지배해온 독사들이다. 이렇게 쉽게 외곽을 뚫리게 둘 리가 없다. 박소령의 팀과 고스트포 선발대가 지하 벙커로 이어지는 육중한 철문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열상 감지기로 내부를 스캔하던 본부 통제관이 비명을 지르듯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단장님, 멈춰야 합니다. 열상 반응이 이상합니다. 인질들 주변에 폭발물 여론이 감지되는데 그 양이 저건 건물을 통째로 날려버릴 양입니다. 그리고 통신 신호가 역추적 당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역추적? 저는 마이크를 잡고 소리쳤습니다. 박소령, 함정이다. 전원 대피해. 문 열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적막했던 스피커에서 아까 영상에서 봤던 테러리스트 리더 스콜피온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찢어질 듯 터져 나왔습니다. 치직, 치지직. 한국 쥐새끼들이 드디어 덫에 걸렸군. 환영한다. 여기가 너희들의 무덤이다. 그 말과 함께 쾅! 지하 벙커 입구 쪽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상황실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박소령의 헬멧캠 화면이 시뻘건 화염과 함께 지직거리며 꺼져버렸습니다. 모니터 속에 고스트포 몇 대의 연결 신호도 끊김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소령, 알파팀, 응답해. 박소령. 상황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침묵과 다급한 고함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우리 국민 12명의 목숨, 그리고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와 비밀병기까지. 이 모든 것이 저 허무한 사막의 모래 속에 생매장당하는 걸까요? 장관님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떨리는 주먹을 꽉 쥐며 꺼져버린 모니터를 노려보았습니다. 아니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놈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게 아니라 진짜 괴물의 목줄을 풀어버린 거니까요. 폭발의 연기 속에서 아직 붉은 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치익, 치직, 알파 리더, 응답하라. 폭발음이 휩쓸고 간 상황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건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백색 소음뿐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심장 박동을 멈추게 하려는 악마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35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동료를 잃었지만 부하들이 생매장당하는 순간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건 결코 익숙해질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모니터 12개 중 8개가 검은 화면으로 변해버린 그 참담한 광경 앞에서 국방부 장관님은 털썩 의자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강 단장, 전멸인가? 장관님의 그 떨리는 목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 대신 마이크를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말이죠. 아직입니다. 아직 작전 실패를 선언할 수 없습니다. 제 직감이, 아니, 제 본능이 그들이 살아있다고 외치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대한민국 특전사입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는 제가 내 목숨보다 더 믿는 녀석들이 있었습니다. 알파 리더, 박소령. 내 목소리 들리면 총기 개머리판으로 마이크를 쳐라. 당장. 1초가 일시간 같았던 정적. 상황실의 모든 인원이 숨조차 쉬지 못하고 스피커만 바라보고 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탁, 탁, 탁. 3번의 둔탁한 타격음. 그것은 지옥에서 보내온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곧이어 찢어질 듯한 노이즈를 뚫고 박소령의 거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쿨럭, 쿨럭. 여기는 알파 리더. 전원 생존. 반복한다. 전원 생존. 상황실 여기저기서 안도의 한숨과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박소령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입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놈들이 폭발과 동시에 RPG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고스트포 선도 로봇 2기가 대파되면서 폭압을 막아줬습니다. 이 녀석들이 몸으로 저희를 감쌌습니다. 젠장, 고철이 다 됐습니다.
그때 끊겼던 고스트4의 영상 신호가 하나둘씩 복구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잡힌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 자욱한 먼지 구름, 그리고 그 사이로 보이는 로봇계의 잔해들. 하지만 제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폭발을 정면으로 받아내 다리 하나가 절단된 로봇계 한 마리가 지잉하는 구동음을 내며 비틀비틀 다시 일어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지난 10년간 5천억 원을 쏟아부으며 왜 그렇게 미친 스펙에 집착했는지 증명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이 녀석의 뼈대는 항공기 제작에 쓰이는 초경량 티타늄 합금입니다. 전차 궤도에 깔려도 부러지지 않죠. 그 위를 감싼 검은 피부는 탄소 나노튜브 복합재로 5.56mm 소총탄 따위는 튕겨내고 방금 같은 RPG의 폭압조차 견뎌냅니다. 일반 배터리였다면 이미 터졌겠지만 녀석의 심장인 수소 연료 전지는 손상된 상태에서도 조용히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괴물 같은 점은 녀석의 뇌입니다. 머리에 달린 다중 스펙트럼 센서와 AI 칩셋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3km 밖의 쥐새끼 심장 박동까지 감지하고 인간이 생각하기도 전인 0.001초 만에 적을 식별해냅니다. 그 미친 내구성과 반응 속도가 방금 우리 대원들의 목숨을 구한 겁니다. 자신의 몸을 방패로 던져서 말이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스콜피온의 목소리가 현장의 대원들 무전기를 해킹해 울려 퍼졌습니다. 크크크. 한국의 영웅들이 쥐새끼 꼴이 되었구나. 입구는 막혔다. 산소는 얼마나 갈까? 아, 걱정 마라. 내 부하들이 너희 가죽을 벗기러 갈 테니까. 스콜피온. 그 악마 같은 자식은 지금 이 상황을 게임처럼 즐기고 있었습니다. 선물을 하나 더 주지. 너희가 그렇게 아끼는 인질들. 지금 내 발 밑에 있다. 항복해라. 그럼 아주 고통스럽지 않게 죽여주마. 통신이 끊겼습니다. 진퇴양난. 뒤는 막혔고 앞은 폭탄 받치며 시간은 적의 편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님이 창백한 얼굴로 저를 보셨습니다. 강 단장. 이대로면 전멸이야. 놈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시간을 벌어야. 장관님. 협상은 없습니다. 뚫고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입구는 막혔고 놈들의 병력 규모도 모르는데. 그때 현장의 박소령이 다급하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단장님, 고스트4의 원격 제어가 안 됩니다. 놈들이 재밍을 걸고 있습니다. 통제실에서의 조종이 불가능합니다. 로봇들이 먹통입니다. 상황실의 기술 통제관들이 소리쳤습니다. 광대역 재밍입니다. 위성 링크가 끊어집니다. 최첨단 무기가 고철 덩어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라크 사막 한가운데서 우리는 눈과 귀를 잃어버렸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박소령에게 소리쳤습니다. 박소령, 중앙통제를 끊는다. 지금부터 로컬 링크로 전환해. 자네들 슈트와 로봇을 직접 연결한다. 그리고 프로토콜 제로를 가동해. 프로토콜 제로 말입니까? 하지만 그건 자율살상 모드입니다. 피하 식별 오류가 나면 저희까지 위험합니다. 죽고 싶나? 지금 우린 사지에 있어. 고스트4의 AI를 믿어라. 놈들은 인간보다 똑똑해. 자네가 알파가 되어서 팩을 이끌어. 박소령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그의 결단에 찬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로토콜제로 승인. 로컬 링크 접속. 그 순간 화면 속에서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리에서 비틀거리던 고스트4 로봇개들이 일제히 움직임을 멈추더니 붉은색이었던 안광이 차가운 푸른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프로토콜 제로. 중앙 통제 없이 로봇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완전 자율 전투 모드. 이제 녀석들은 명령을 기다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스스로 적을 찾아내고 최적의 사살 방법을 결정하는 강철의 맹수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시스템 리부팅 완료. 자율 전투 모드 활성화. 사냥을 시작합니다. 로봇개들이 대원들의 주변으로 모여들어 원형 방어 진영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늑대 무리가 우두머리를 보호하듯 아주 유기적이고 섬뜩할 정도로 완벽한 대형이었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알라후 아크바르라는 고함 소리와 함께 적들의 총구가 불을 뿜었습니다. 타타탕, 타탕. 사방에서 총알이 빗발쳤습니다. 어둠 속에 매복해 있던 놈들이 일제히 공격을 퍼붓기 시작한 겁니다. 적 접촉. 12시, 3시, 9시 방향. 포위됐다. 응사해.
박소령의 외침과 함께 아비규환의 총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눈은 어둠과 자욱한 먼지 속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원 한 명이 어깨에 관통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의무병. 김중사 쓰러졌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갇혔고 부상자가 발생했고 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님은 눈을 질끈 감으셨습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푸른 눈을 번뜩이는 고스트포 한 마리가 쓰러진 김중사의 앞을 순식간에 가로막고 서는 것을 말이죠. 이 녀석은 티타늄 다리를 땅에 박고 쏟아지는 총탄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팅, 팅, 팅. 불꽃이 튀었지만 녀석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녀석의 등 위에 장착된 기관 단총이 위잉 소리를 내며 스스로 회전하더니 어둠 속의 특정 지점을 정확히 조준했습니다. 놈들의 눈에는 먼지만 보이겠지만 고스트포의 다중 센서에는 벽 뒤에 숨어 총을 쏘는 적의 심장 박동이 붉은 점으로 선명하게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단장님, 이 녀석들 보입니다. 놈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 로봇이 보는 화면이 제 고글에도 보입니다. 박소령의 목소리에 전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 그거다. 이제부터가 진짜다. 놈들에게 보여줘. 대한민국 기술력이 만든 지옥이 어떤 곳인지. 고립된 지하 벙커. 퇴로는 없고 앞에는 수백 명의 적. 하지만 이제 우리에겐 10마리의 굶주린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늑대가 생겼습니다. 반격의 시간입니다. 투두둑, 투둑. 어둠 속에서 짧고 건조한 파열음이 울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원들이 쏘는 소총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빠르고 기계적이며 소름 끼치도록 규칙적인 리듬이었습니다. 고스트포의 등 위에 장착된 5.56mm 기관 단총이 불을 뿜기 시작한 겁니다. 상황실의 메인 모니터는 여전히 재밍으로 인해 지직거렸지만 간헐적으로 전송되는 오디오 데이터만으로도 저는 현장의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치며 기세등등하게 총을 갈겨대던 테러리스트들의 함성 소리가 순식간에 비명과 공포에 찬 절규로 바뀌고 있었으니까요. 아, 내 다리. 안 보여. 어디서 쏘는 거야? 놈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연했을 겁니다. 놈들의 눈에는 그저 자욱한 먼지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고스트포에게 어둠은 아무런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녀석들의 푸른 눈은 먼지 입자 하나하나를 뚫고 벽 뒤에 숨어있는 적의 체온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박소령의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단장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녀석들 지금 춤을 추고 있습니다. 춤이라니요. 박소령의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로컬 링크로 연결된 대원들의 헬멧캠 영상을 통해 드디어 저도 그 춤사위를 목격했습니다. 고스트포 한 마리가 적의 십자포화를 피해 벽을 타고 달렸습니다. 중력을 무시하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놈들이 로봇을 향해 총을 난사했지만 고스트포는 티타늄 관절을 비틀어 총알 사이를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착지와 동시에 녀석의 사격 통제 장치가 작동했습니다. 0.5초. 녀석이 타겟 3명을 식별하고 탄도 궤적을 계산해 방아쇠를 당기는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탕, 탕, 탕. 정확히 3발. 그리고 적 3명이 동시에 쓰러졌습니다. 모두 미간 정중앙이었습니다. 낭비되는 탄환은 단 한 발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완벽하게 계산된 수학 공식이었습니다. 놈들이 엄폐물 뒤에 숨어도 소용없었습니다. 고스트포는 적이 숨은 콘크리트 기둥의 두께를 계산해 관통력이 가장 높은 철갑탄으로 탄종을 스스로 교체한 뒤 기둥째로 뚫어버렸으니까요. 으악! 귀신이다. 쇠붙이 귀신이야. 테러리스트들은 패닉에 빠져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10마리의 고스트포가 이미 놈들의 퇴로를 차단하고 토끼몰이를 하듯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박소령이 외쳤습니다. 알파팀, 전원 진입, 로봇들 뒤를 따라가라. 이 녀석들이 보는 게 우리 눈에도 보인다. 지금 우린 신의 눈을 가졌다. 쓸어버려. 그랬습니다. 대원들의 고글에는 고스트포가 전송하는 증강현실 정보가 실시간으로 뜨고 있었습니다. 적의 위치, 거리,
무기 종류, 심지어 놈들의 예상 이동 경로까지 붉은 선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치트키를 쓴 게임과 같았습니다. 특전사 대원들은 고스트4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르며 폐잔병들을 하나씩 처리해 나갔습니다. 지하 1층 로비. 이곳은 놈들이 가장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해 놓은 곳이었습니다. 복도 끝에 러시아제 중기관총 DSHK를 설치해 놓고 개미 새끼 한 마리 지나가지 못하게 탄막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두두두두두두. 육중한 중기관총 탄환이 벽을 부수고 콘크리트 파편을 튀겼습니다. 고스트4 한 마리가 파편에 맞아 튕겨나갔습니다. 아무리 티타늄이라도 중기관총을 정면에서 버티기는 무리였습니다. 대원들도 기둥 뒤에 숨어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젠장, 화력이 너무 셉니다. 유탄 발사기 준비해. 박소령이 지시를 내리려던 찰나였습니다. 쓰러졌던 고스트4가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장갑판이 찌그러지고 오일이 흘러나왔지만 녀석의 푸른 눈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녀석은 끔찍한 기계음을 내며 동료 로봇들에게 무선 신호를 보냈습니다. 일종의 작전 제안이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마리의 고스트4가 동시에 튀어나가 지그재그로 달리며 미끼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기관총 사수가 당황해서 총구를 돌리는 사이 나머지 한 마리가 천장의 배관을 타고 거꾸로 매달려 적의 머리 위로 접근했습니다. 마치 천장에 붙은 거미처럼 말이죠. 그리고 공중에서 낙하. 콰직. 고스트4의 강철 다리가 기관총 사수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100kg이 넘는 로봇의 무게와 낙하 에너지가 합쳐진 충격이었습니다. 기관총 사수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기절했고 고스트4는 즉시 기관총을 발로 차서 무력화시켰습니다. 상황 종료. 전방 클리어. 박소령의 목소리에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저 역시 벙커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장관님도 그제야 숨을 몰아쉬며 굳어있던 어깨를 펴셨습니다. 하지만 기뻐하기엔 일렀습니다.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에서 놈들의 리더 스콜피온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스피커가 아닌 육성이었습니다. 놈도 가까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대단하군. 한국놈들. 그 장난감들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다니. 하지만 여기까지다. 계단 아래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쇠사슬이 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인질들이었습니다. 놈들이 인질들을 인간 방패로 앞세우고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고스트4의 사격 통제 시스템에 붉은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경고. 전방에 비무장 민간인 식별. 사격 불가. 사격 불가. 프로토콜 제로의 유일한 제약. 민간인에 대한 사격 금지 알고리즘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고스트4들은 사격을 멈추고 주춤거렸습니다. 그 틈을 타 테러리스트들이 인질들의 어깨 너머로 총구를 들이밀었습니다. 비겁한 새끼들. 박소령이 이를 갈았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로봇이라도 인질을 껴안고 있는 적을 쏠 수는 없었습니다. 놈들은 고스트4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기계는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요. 스콜피온이 소리쳤습니다. 로봇을 뒤로 물려라. 그리고 무기를 버려라. 안 그러면 이 녀석의 머리통을 날려버리겠다. 당. 허공을 향한 위협 사격. 인질들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상황은 다시 원점이었습니다. 아니, 더 최악이었습니다. 이제 놈들은 우리의 눈앞에 있었지만 우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황실의 장관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계셨습니다. 강 단장, 어쩔 텐가. 로봇은 인질을 쏠 수 없어.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고스트4들의 푸른 눈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녀석들은 지금 수천,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해법을 찾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AI의 논리로는 인질 희생 확률 0%라는 답을 도출할 수 없어 정지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나지막이 하지만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박소령, 로봇의 통제권을 다시 가져온다. AI는 판단할 수 없지만 인간은 할 수 있다. 단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인질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린 할 수 있다. 녀석들의 눈을 빌려 수동 정밀 타격 모드로 전환해. 고스트4를 총이 아니라 스마트 스코프로 써라. 제 말뜻을 알아들은 박소령이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도박이었습니다.
로봇의 등에 달린 총을 대원들이 원격으로 직접 조종하여 인질과 적 사이에 그 좁은 틈, 바늘구멍 같은 틈을 뚫어야 하는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10분. 이제 기계의 냉철함이 아닌 인간의 뜨거운 심장과 손끝 감각으로 승부를 걸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동 모드 전환. 알파팀, 손가락 풀어라. 한 발이라도 빗나가면 우린 다 죽는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지하 계단. 고스트포 10대가 자세를 낮추고 그 뒤에 숨은 특전사 대원들이 컨트롤러를 움켜쥐었습니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땀방울이 눈썹을 타고 내려와 속눈썹에 맺히는 게 느껴질 정도의 긴장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땀을 닦을 수 없었습니다. 지하 벙커의 계단, 그 좁고 어두운 공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격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눈앞의 모니터에는 박소령과 대원들이 보고 있는 화면이 그대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고스트포의 카메라가 주민 기능을 켜자 20m 전방에 있는 테러리스트들의 얼굴이 모니터를 꽉 채웠습니다. 놈들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 땀에 젖은 피부 그리고 인질의 목에 들이댄 AK 소총의 차가운 총구까지 모든 게 너무나 선명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박소령의 거친 숨소리가 인이어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후, 후, 거리 22m, 풍속 없음, 타겟 넷, 인질 넷.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거리였습니다. 그냥 쏘는 것도 힘든 거리인데 지금은 로봇의 등에 달린 카메라를 통해 간접적으로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인질들은 공포에 질려 불규칙하게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인질의 어깨와 테러리스트의 머리통 사이의 간격은 고작 5cm. 그 좁은 틈을 뚫어야 했습니다. 만약 손가락이 1mm라도 미끄러진다면, 만약 전송 속도에 0.1초의 지연이라도 생긴다면 결과는 우리 국민의 죽음뿐이었습니다. 장관님은 차마 화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상황실의 참모들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오직 저와 화면 속의 대원들만이 그 지옥 같은 스트레스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박소령이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알파팀, 링크 동기화 확인. 내 카운트에 맞춰 동시에 격발한다. 호흡 조절해. 로봇은 숨을 쉬지 않지만 너희는 쉰다. 그 차이를 계산해. 맞습니다. 고스트포는 바위처럼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것을 조종하는 대원들의 손끝은 심장 박동에 따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미세한 진동까지 계산에 넣어야 하는 초정밀 사격. 하나, 둘. 박소령의 카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테러리스트 중 한 놈이 뭔가 낌새를 챈 듯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짓이야? 총을 버리라고 했. 셋. 타격. 타탕. 네 발의 총성이 거의 동시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붉은 혈흔이 튀었습니다. 인질들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으악! 누가 맞은 걸까? 인질인가? 적군인가?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 찰나의 시간이 억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거치자 믿을 수 없는 광이 드러났습니다. 인질 4명은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었지만 그들의 몸에는 피 한 방울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의 뒤에 서 있던 테러리스트 4명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뒤로 낮아빠져 있었습니다. 정확히 미간 그리고 인중. 4명 모두 즉사였습니다. 오차 범위 0. 완벽한 샷이었습니다. 나이스 샷. 전방 클리어. 진입해. 박소령의 외침과 함께 대기하고 있던 고스트포들이 스프링처럼 튀어나갔습니다. 대원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주저앉은 인질들을 향해 대원들이 몸을 날려 보호 태세를 갖췄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대한민국 특전사입니다. 고개 드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인질 중 한 명 50대 남성이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 부장님이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있는 검은색 로봇계와 태극기 마크가 붙은 군복을 입은 대원들을 번갈아 보더니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짜 온 겁니까? 우리 군대가 정말 온 거예요?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집에 가시죠. 그 한마디. 집에 가자는 그 한마디가 벙커 안을 울렸습니다. 상황실에 있던 장관님도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저 역시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해냈다. 우리가 해냈다. 하지만 감동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쓰러진 테러리스트들의 시체 사이로 놈들의 우두머리 스콜피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장님, 스콜피온이 없습니다. 박소령의 다급한 보고. 그렇습니다. 교활한 독사 같은 놈은 부하들이 총알바지가 되는 동안 혼자 쥐새끼처럼 어둠 속으로 도망친 겁니다. 바닥에 핏자국이 있습니다. 놈도 파편에 맞은 것 같습니다. 혈흔이 지하 3층으로 이어집니다. 지하 3층. 도면상으로는 그곳이 이 시설의 끝, 즉 메인 제어실이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는 막다른 길. 하지만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니까요. 쫓아라. 놈을 놓치면 안 된다. 하지만 조심해. 놈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고스트포를 선두에 세워. 알겠습니다. 알파팀, 추격 개시. 인질들은 에코팀에게 인계하고 이동한다. 고스트포들이 다시 푸른 안광을 빛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핏자국을 추적하는 녀석들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사냥감의 냄새를 맡은 늑대들처럼 말이죠. 지하 3층으로 내려가는 통로는 더욱 좁고 음습했습니다. 곳곳에 놈들이 설치해둔 부비 트랩이 있었지만 고스트포의 센서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로봇이 멈춰서서 레이저 무기로 함정을 표시하면 대원들이 그것을 제거하며 전진했습니다. 인간과 로봇의 완벽한 호흡. 이것이 바로 미래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메인 제어실 입구였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소령이 문 앞에 폭약을 설치했습니다. 진입 준비. 3, 2, 1. 쾅. 폭발과 함께 철문이 안으로 찌그러지며 열렸습니다. 고스트포 2마리가 연기를 뚫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원들이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제어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모니터와 서버 장비들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을 뿐 스콜피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지? 분명히 이쪽으로 왔는데. 대원들이 당황하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때 제어실 중앙에 있는 대형 모니터가 갑자기 켜지며 스콜피온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실시간 영상이었습니다. 그는 피 묻은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은 채 어딘가 좁은 공간에 숨어서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끈질긴 놈들. 한국군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군. 인정하지. 놈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박소령이 소리쳤습니다. 어디냐? 나와서 항복해. 그럼 목숨만은 살려주마. 항복? 크크크. 나는 알라의 전사다. 이교도들에게 무릎 꿇으니 차라리 다 같이 지옥으로 가겠다. 놈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낡은 원격 기폭 장치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아까 지하 2층에서 발견했던 폭발물.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 시설 지하에는 과거 사담 후세인 시절에 쓰다 남은 화학무기 폐기물이 저장되어 있다. 내가 이 버튼을 누르면 이 건물이 무너지는 게 아니야. 독가스가 사막 전체로 퍼질 거다. 너희들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의 민간인들까지 모조리 죽는 거지. 미친 새끼. 저도 모르게 욕설이 튀어나왔습니다. 인질극이 실패하자 이제는 대량 살상 무기를 담보로 자폭 테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화학탄이 터진다면 국제적인 재앙이 될 테니까요. 어떻게 할까, 한국군 대장. 나를 보내주면 이 버튼에서 손을 떼지. 헬기를 준비해라. 10분 주겠다. 화면 속의 스콜피온이 누런이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놈의 손가락이 기폭 장치의 붉은 버튼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박소령, 놈의 위치는? 추적 안 되나? 제 질문에 박소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 방이 아닙니다. 이 근처 어딘가 비밀 공간에 숨은 것 같습니다. 고스트포의 열상 센서로도 벽이 너무 두꺼워서 감지가 안 됩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장관님이 저를 보며 입술을 깨무셨습니다. 헬기를 보내줘야 하나? 하지만 놈을 살려보내면 또다시 테러를 저지를 게 분명했습니다. 그렇다고 놈을 자극했다가 독가스가 터진다면 진퇴양난. 아까보다 더한 위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어실 구석을 수색하던 고스트포 한 마리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녀석의 귀가 쫑긋거리듯 머리에 달린 소리 감지 센서가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소령님,
사오기가 뭔가를 찾은 것 같습니다. 박소령의 시선이 고스트포를 향했습니다. 로봇은 벽면이 아니라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철판으로 된 바닥. 녀석은 바닥에 귀를 대듯이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쿵, 쿵, 미세한 진동. 인간은 느낄 수 없지만 고스트포의 초정밀 진동 센서는 감지한 겁니다. 지하 3층, 그보다 더 밑, 도면에도 없는 지하 4층 비밀 격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겁에 질린 한 남자의 심장 박동 소리를 말이죠. 찾았다. 박소령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놈은 다른 곳으로 도망친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발밑 비밀 벙커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단장님, 놈의 위치 확인했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하지만 진입로가 없습니다. 바닥을 뚫어야 합니다. 바닥을 뚫는다고? 시간이 걸릴 텐데. 놈이 눈치채면 바로 버튼을 누를 거야. 아니요. 시간은 걸리지 않습니다. 저희에겐 망치가 있으니까요. 박소령의 시선이 고스트포의 튼튼한 티타늄 다리와 대원들이 챙겨온 특수장비 시사 폭약을 향했습니다. 30초. 딱 30초만 주십시오. 놈이 버튼을 누르기 전에 놈의 손목을 잘라버리겠습니다. 상황실의 모두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지막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놈의 협박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0.1%의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고 최후의 돌입을 감행할 것인가.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 명령했습니다. 허가한다. 작전명 해머폴. 놈에게 진짜 지옥을 보여줘라. 박소령이 시사를 바닥에 부착했습니다. 고스트포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바닥이 뚫리면 즉시 뛰어내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늑대들이 사냥감의 굴입구에서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 5, 4, 3, 2, 1. 이제 사일런트 팩의 마지막 사냥이 시작됩니다. 쾅! 고막을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모니터 화면이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하얀 먼지 구름이 카메라를 뒤덮었고 두꺼운 철판으로 된 제어실 바닥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아래로 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정밀하게 계산된 붕괴였습니다. 박소령이 설치한 시사는 바닥의 지지대만을 정확히 끊어냈고 그 위에서 대기하고 있던 10마리의 고스트포와 특전사 대원들이 중력에 몸을 맡긴 채 무너져 내리는 콘크리트 잔해와 함께 지하 4층 비밀 벙커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작전명 해머폴. 말 그대로 강철의 망치가 적의 정수리에 떨어진 겁니다. 먼지 구름 속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역시 고스트포였습니다. 인간이라면 낙하 충격으로 정신을 차리는데 몇 초가 걸렸겠지만 녀석들의 자의로 센서는 공중에서 이미 균형을 잡고 착지 지점을 계산했습니다. 쾅, 쾅, 쾅. 티타늄 다리가 바닥을 찍는 소리가 들리기도 전에 녀석들의 푸른 눈이 어둠 속의 목표물을 찾았습니다. 찾았다. 11시 방향. 기폭장치. 박소령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먼지가 걷히는 찰나의 순간 화면 구석에 스콜피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놈은 천장이 무너진 충격으로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먼지투성이가 된 채 놈의 눈은 공포와 경악으로 튀어나올 듯 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놈은 역시 독사였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놈의 손은 본능적으로 기폭장치를 향해 뻗어가고 있었습니다. 놈과 기폭장치 사이의 거리는 불과 50cm. 고스트포와의 거리는 5m. 누가 더 빠를까? 놈의 손가락이 붉은 버튼에 닿으려는 그 순간 사오기가 땅을 박차고 날았습니다. 마치 먹이를 채는 표범처럼 녀석은 공중에서 몸을 비틀어 놈의 팔을 향해 유압으로 작동하는 강철 턱을 벌렸습니다. 비명이 벙커를 울렸습니다. 버튼을 누르려던 놈의 오른손이 손목재로 고스트포의 입에 물려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우드득.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제 이니어를 타고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으악! 내 손. 스콜피온이 바닥을 구르며 절규했습니다. 사오기는 놈의 팔을 문 채로 고개를 흔들어 놈을 바닥에 패대기 쳤고 그 사이 다른 고스트포가 미끄러지듯 다가와 바닥에 떨어진 기폭장치를 밟아 확보했습니다. 상황 종료. 기폭장치 확보. 타겟 제압 완료. 박소령이 놈의 가슴을 군화발로 짓누르며 총구를 들이댔습니다. 상황실에서는 저도 모르게 쥐고 있던 주먹을 책상에 내리쳤습니다. 됐어. 잡았다. 장관님도 그제야 깊은 숨을 토해내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셨습니다. 화면 속의 스콜피오는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진 채 박소령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악마냐? 어떻게 바닥을 뚫고. 박소령이 놈의 얼굴 가까이 몸을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린 악마가 아니다. 대한민국 군인이다. 그리고 이건 내 놈이 우리 국민에게 한 짓에 비하면 신사적인 대우야. 감사하게 생각해라. 내 놈 머리통이 아직 붙어있는걸. 박소령은 대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의무병이 다가와 놈의 절단된 손목을 지혈했습니다. 살려야 했으니까요. 죽이는 건 너무 쉽습니다. 놈을 살려서 법정에 세우고 전 세계의 놈의 죄상을 낱낱이 까발리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을 건드린 자가 어떤 말로를 겪는지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짜 복수이자 완성된 정의였습니다. 지하 4층 구석에는 놈이 말한 화학무기 탱크가 있었습니다. 구소련제 VX 신경작용제. 만약 저게 터졌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우리는 방금 수만 명의 목숨을 구한 겁니다. 본부. 여기는 알파리더. 메인 타겟 확보. 화학무기 무력화 완료. 인질들도 안전합니다. 이제 집에 갈 시간입니다. 집. 그 단어가 주는 안도감에 긴장이 풀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삐. 상황실의 레이더 경보 장치가 갑자기 붉은 빛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위성 감시반장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단장님, 위성 델타-3에서 긴급 신호입니다. 적 증원 병력입니다. 규모가 엄청납니다. 뭐라고? 증원 병력? 어디서 나타난 거야? 북동쪽 10km 지점. 모래폭풍 속에 숨어서 접근 중이었습니다. 차량 50대, 아니 60대 이상입니다. 무장 트럭뿐만이 아닙니다. 장갑차와 젠장, T-55 전차까지 식별됩니다. 이건 테러리스트 수준이 아닙니다. 알사흐라 여단의 주력 부대 전체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돌리자 위성 영상에 잡힌 수많은 붉은 점들이 우리가 있는 폐정유 시설을 향해 개미떼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스콜피온 이놈이 시간을 끈 이유가 있었습니다. 폭탄은 미끼였고 진짜 목적은 자신의 본대를 불러 우리를 포위 섬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태신 장관님의 얼굴이 다시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강 단장, 놈들이 시설을 포위하는데 얼마나 걸리나? 현재 속도라면 15분, 아니 10분입니다. 10분. 우리는 지하 4층에 있습니다. 인질 12명은 걷기도 힘들 정도로 쇠약해져 있고 부상당한 대원도 있습니다. 수직 갱도를 통해 지상으로 올라가서 수송기가 착륙할 수 있는 개활지까지 이동하려면 최소 30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밖에는 전차를 앞세운 수백 명의 적군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순간 놈들의 집중 포화에 벌집이 될 게 뻔했습니다. 아,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 상황실 구석에서 누군가의 탄식이 들렸습니다. 기껏 인질을 구하고 놈들의 리더까지 잡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도간에 든 쥐가 되어 몰살당하게 생긴 겁니다.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박소령에게 무전을 날렸습니다. 박소령, 상황이 안 좋다. 적주력 부대가 접근 중이다. 전차를 포함한 기계화 부대다. 10분 내로 도착한다. 지금 당장 탈출해야 한다. 전차라고요? 저희 화력으로는 전차를 막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인질들을 데리고 뛰는 건 불가능합니다. 박소령의 목소리에도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남으면 전멸이다. 일단 지상 1층으로 이동해 방어선을 구축해라. 내가 방법을 찾아보겠다. 무전을 끊고 저는 장관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장관님은 입술을 깨물며 지도만 노려보고 계셨습니다. 방법? 사실 방법 따윈 없었습니다. 우리에겐 항공 지원을 해줄 전투기도 적 전차를 날려버릴 미사일도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미군 기지에 요청해봤자 승인이 떨어지는 데만 1시간이 걸릴 겁니다. 우리는 고립되었습니다. 승리의 환호성은 순식간에 절망의 비명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상황실의 통신 장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장관님, 단장님, 미확인 통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확인 통신? 적군인가? 항복하라는 건가? 아닙니다. 암호화된 채널입니다. 아군 식별 코드를 쓰고 있습니다. 발신지는 이라크 상공입니다. 이라크 상공? 우리 공군은 작전구역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의문을 가질 새도 없이 스피커를 통해 낯선 하지만
너무나도 반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공군 제11전 투비행단 소속 KF-21 보람의 편대. 호출보 스카이울프. 국방부 들리십니까?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KF-21. 대한민국의 자존심. 국산 초음속 전투기 보라매가 왜 거기서 나온단 말입니까? 현재 고도 3만 피트. 작전구역 상공 진입 3분 전. 훈련 비행 중 긴급 명령을 받고 항로를 변경했습니다. 무장은 공대지 정밀 유도탄 4발, 공대공 미사일 4발. 연료 충분합니다. 타겟 지시발입니다. 우리가 엄호하겠습니다. 장관님이 저를 보며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랬습니다. 며칠 전 UAE의 수출 상담 및 에어쇼 참가를 위해 비밀리에 이동 중이던 KF-21 시험 비행 편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경로를 바꿔 우리를 구하러 온 겁니다.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아니, 하늘이 도운 천운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스카이울프. 여기는 국방부 특수대 응단장이다. 귀관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반가울 줄은 몰랐다. 현재 우리 특전사팀이 적 기계화 부대에 포위될 위기다. 적 전차와 장갑차를 저지하라. 반복한다. 아군의 퇴로를 열어라. 라저. 스카이울프 카피. 사막의 늑대들에게 한국형 매운맛을 보여주겠습니다. 돌입합니다. 화면 속 모래폭풍 위로 날렵한 전투기 2대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지상에는 수백 명의 적군, 하늘에는 2대의 보라매, 그리고 지하에는 탈출을 준비하는 특전사와 로봇개들. 전세는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막의 밤하늘을 수놓을 거대한 불꽃놀이가 시작됩니다. 쿠오!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이 사막의 모래폭풍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천둥소리보다 날카롭고 사자의 포효보다 웅장했습니다. 알사흐라 여단의 병사들은 본능적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건 휘몰아치는 누런 먼지뿐이었습니다. 놈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 먼지 구름 훨씬 위 성층권에 가까운 고도에서 대한민국의 최첨단 전투기 KF-21 보람의 2대가 매서운 눈으로 자신들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상황실 스피커를 통해 스카이울프 편대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타겟 라곤, 전방 T-55 전차 3대, 장갑차 5대, 그리고 다수의 테러리스트 병력. 국방부 교전 수칙을 확인합니다. 위협 사격입니까? 선멸입니까? 저는 장관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장관님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마치 30년 묵은 체증을 내려보내듯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선멸하라.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모든 존재를 지워버려. 라저. 한런. 대한민국 공군의 선물을 배달합니다. 그 순간 모니터 속 위성 영상에서 KF-21의 날개 밑이 번쩍였습니다. KGGB 한국형 GPS 유도폭탄이 날개를 펴고 활강을 시작했습니다. 놈들의 머리 위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상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전차들이 폐정유 시설을 향해 포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놈들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겠죠. 낡아빠진 고철 전차라도 보병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니까요. 전차장이 해치를 열고 나와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쏴라. 건물을 날려버려. 쥐새끼들을 묻어버려. 하지만 그 명령은 영원히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슝! 쾅! 첫 번째 폭탄이 선두 전차의 포탑 정중앙에 꽂혔습니다. 거대한 불기둥과 함께 수십 톤짜리 포탑이 마치 장난감처럼 공중으로 솟구쳤다 떨어졌습니다. 굉음과 함께 주변에 있던 보병들이 폭압에 휘말려 낙엽처럼 날아갔습니다. 뭐야? 어디야? 어디서 쏘는 거야? 테러리스트들은 패닉에 빠져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온 방향조차 알 수 없었으니까요. 놈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두 번째, 세 번째 폭탄이 후미의 장갑차들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쾅! 쾅! 퇴로가 막혔습니다. 앞뒤가 막힌 적의 기계화 부대는 사막 한가운데서 불타오르는 고철 무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지배자가 땅에 오만한 자들에게 내리는 형벌이었습니다. 스카이울프 1 타격 효과 확인. 1차 목표물 무력화 완료. 잔존 병력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놈들이 혼란에 빠졌을 때 움직이십시오. 지금입니다. 나이스. 훌륭하다 공군. 저는 주먹을 불끈 쥐며
박소령에게 소리쳤습니다. 박소령, 지금이다. 하늘이 열렸다. 전력으로 질주해. 지하 1층 로비. 폭발음과 함께 건물이 흔들리자 겁에 질려 웅크리고 있던 인질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김 부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박소령이 먼지를 뒤집어 쓴 얼굴로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 소리는 우리 편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하늘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뛰십시오. 살아서 집에 가야죠. 우리 편. 공군? 인질들의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조국이 자신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늘과 땅에서 모든 국력을 쏟아부어 자신들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젖먹던 힘을 짜내게 만들었습니다. 알파팀 이동. 고스트포 전방과 후방을 방어해. 인질들을 에워싸고 보호한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10마리의 고스트포가 먼저 튀어나갔습니다. 밖은 지옥도였습니다. 불타는 전차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살아남은 테러리스트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거나 허공에 대고 무의미한 총질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스트포에게 자비란 없었습니다. 프로토콜제로 상태의 로봇개들은 연기 속에서 튀어나오는 적들을 무자비하게 제압했습니다. 타탕, 타탕. 정확한 2.4. 인질들에게 접근하려는 놈들은 어김없이 고스트포의 사격에 쓰러졌습니다. 한 테러리스트가 RPG를 들고 인질들을 향해 조준하려 했지만 방아쇠를 당기기도 전에 사오기가 달려들어 놈의 팔을 물어뜯고 발로 짓밟아버렸습니다. 로봇들이 만드는 강철의 회랑. 그 사이를 특전사 대원들이 인질들을 부축하며 전력 질주했습니다. 어떤 대원은 탈진한 인질을 등에 업고 뛰었고 어떤 대원은 자신의 방탄조끼를 벗어 인질에게 입혀주며 인간 방패가 되었습니다. 저기입니다. 일시방향. 500m 전방. 박소령이 가리킨 곳은 폐정유 시설과 이어진 낡은 활주로였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우리의 탈출 수단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모래폭풍을 뚫고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군의 지원이 아닌 우리 공군의 C-130 허큘리스 수송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활주로 끝에 아직 파괴되지 않은 적의 벙커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에 숨어있던 중기관총 사수가 인질들을 발견하고 총구를 돌린 겁니다. 죽어라. 이교도 놈들. 두두두두. 굵직한 예광탄이 빗줄기처럼 쏟아졌습니다. 인질들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활주로까지 불과 200m. 그 거리가 천리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KF-21은 선회 중이라 즉각 타격이 어려웠고 대원들의 소총으로는 벙커를 뚫을 수 없었습니다. 젠장. 제압사격. 연막탄까? 박소령이 소리쳤지만 중기관총의 화력 앞에선 역부족이었습니다. 탄환이 아스팔트를 튕기며 인질들의 발치까지 위협했습니다. 엎드려 있는 김 부장님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눈앞에 비행기가 있는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 제 모니터에 믿을 수 없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대열의 가장 뒤쪽에서 후방을 경계하던 7호기, 그러니까 아까 지하 벙커에서 폭발을 몸으로 막아내 다리 하나를 잃었던 그 고스트포가 절뚝거리며 앞으로 튀어나간 겁니다. 7호기, 너 뭐하는 거야? 돌아와. 박소령의 외침도 소용없었습니다. 7호기는 세 개의 다리로 비틀거리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벙커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녀석의 AI는 계산했을 겁니다. 지금 자신이 가진 화력으로는 벙커를 뚫을 수 없다. 그리고 아군의 피해 확률은 99%.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다. 녀석은 자신의 몸을 탄환으로 쓰기로 결정한 겁니다. 쾅, 쾅, 쾅. 중기관총 탄환이 7호기의 장갑을 때렸습니다. 티타늄 뼈대가 드러나고 오일이 피처럼 튀었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속했습니다. 마치 주인을 지키기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드는 충견처럼. 그리고 벙커 앞 5m 지점에서 7호기는 자신의 동력원인 수소 연료 전지의 안전장치를 해제했습니다. 과부하가 걸린 전지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지잉. 마지막 구동음이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7호기는 벙커의 총구 안으로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쾅! 거대한 폭발이 벙커를 집어삼켰습니다. 7호기의 자폭. 그것은 숭고한 희생이었습니다. 중기관 총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지금이다. 7호기가 길을 열었다. 뛰어. 전원 탑승해. 박소령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원들도 저도 울컥했습니다. 비록 기계였지만 녀석은 그 순간 그 어떤 인간보다 용감한 전우였습니다. 인질들과 대원들이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7호기의 잔해를 지나 활주로에 착륙한 C130의 램프를 향해 수송기의 엔진이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고 램프 도어 앞에는 공정통제사 CCT 대원들이 손짓하며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빨리 탑승하세요. 마지막 인질인 김 부장님이 수송기에 오르는 순간 상황실에서는 박수 대신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사막에 남겨진 7호기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적들은 끈질겼습니다. 멀리서 또 다른 적의 차량들이 모래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스콜피온이 불러들인 증원군에 후발되었습니다. 박소령, 전원 탑승 확인했나? 네. 인질 12명, 대원 전원, 그리고 스콜피온. 아니 이 짐승 새끼까지 확보했습니다. 남은 고스트 포구기도 탑승 완료. 이륙 준비 끝. 좋아. 당장 떠난다. 스카이울프. 수송기가 이륙할 때까지 엄호해라. 접근하는 놈들은 모조리 가루로 만들어버려. 카피. 걱정 마십시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지나갑니다. 수송기가 육중한 몸체를 움직여 활주로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뒤쪽에서는 KF-21이 다시 한번 하강하며 적의 추격대를 향해 기총 소사를 퍼부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20mm 발칸포가 사막의 모래를 갈아엎었습니다. 적 차량들이 불꽃놀이처럼 터져나갔습니다. 그 압도적인 화력을 뒤로하고 수송기는 마침내 땅을 박차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불타는 폐정유 시설. 그리고 그곳에 영원히 잠든 7호기의 잔해. 김 부장님은 창문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박소령은 지친 표정으로 의자에 기대앉아 품 안에서 찌그러진 7호기의 인식표 조각을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아까 잔해 옆을 지나며 주운 것이었습니다. 고생했다. 파트너. 이제 우리는 집으로 갑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사태의 원흉, 스콜피온이 우리 손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자비로운 재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심판의 시간일 겁니다. 수송기가 구름 위로 솟구치자 찬란한 아침 햇살이 기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지옥 같았던 밤이 지나고 드디어 새벽이 밝았습니다. 쿵! 이라크 상공 2만 피트. C130 수송기의 4개 프로펠러가 힘차게 돌아가는 소음은 그 어떤 교향곡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소리였으니까요. 기내에는 엔진 소음 사이로 훌쩍이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더 이상 공포나 절망의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자들만이 내뱉을 수 있는 안도의 숨결이자 삶에 대한 뜨거운 감사였습니다. 저는 국방부 지하 상황실 모니터를 통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핏발선 눈으로 전장 상황을 노려보던 장관님도 이제는 안경을 벗고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고 계셨습니다. 상황실의 참모들도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무언의 격려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작전, 기적이라 불려야 할 24시간이었습니다. 기내 상황을 보여주는 화면 속에서 김 부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에 담긴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사흘 만에 마시는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그가 물 한 모금을 넘기고 맞은편에 앉아있는 특전사 대원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한국으로 바로 가는 건가요? 박소령이 방탄 헬멧을 벗으며 땀에 젖은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그의 얼굴은 검댕과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하얀 이가 드러나도록 웃고 있었습니다. 일단 안전한 인근 우방국 기지로 이동합니다. 거기서 간단한 치료와 조사를 받으시고 대통령 전용기 편으로 서울로 모실 겁니다. 가족분들이 지금 서울공항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족. 그 단어 하나에 김 부장님은 다시 고개를 파묻고 오열했습니다. 그 옆에 앉은 다른 인질들도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들의 찢어진 옷과 상처투성이인 몸은 그들이 겪었을 지옥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이제 그 지옥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발치에는 9마리의 고스트포가 얌전히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전투 모드가 해제되어 푸른 안광은 꺼졌지만
기체 곳곳에 남은 총탄 자국과 그 흐름은 이 녀석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한 인질 청년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고스트포의 차가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평소라면 차가운 기계라며 무서워했겠지만 지금 그 청년의 눈에는 녀석이 생명의 은인으로 보이는 듯 했습니다. 마치 충직한 셰퍼드를 대하듯 말이죠. 하지만 기내의 평화로운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기체 후미 쪽에는 서늘한 냉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손목이 절단된 채 응급지혈을 받은 스콜피온, 아니 테러리스트 리더 알리 하산이 결박된 채 바닥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놈은 고통과 수치심으로 일그러진 눈으로 박소령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마취제 덕분에 통증은 줄었겠지만 자신의 완벽했던 요새가 무너지고 부하들이 전멸했다는 정신적 충격은 마취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박소령이 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놈의 눈높이에 맞춰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직도 억울한가? 알리 하산. 놈이 가래 끓는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너희는 비겁했다. 기계 따위를 앞세워서 정정당당하게 싸웠다면 너희가 졌을 것이다. 알라께서 너희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박소령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비겁? 민간인을 납치하고 인질을 방패로 삼고 독가스로 협박한 게 누구지? 그리고 정정당당? 착각하지 마라. 우리는 너희를 죽이러 간 게 아니다. 구하러 간 거지. 만약 우리가 너희를 죽이는 게 목적이었다면 애초에 발을 들여놓지도 않았다. 그냥 하늘에서 미사일 한 방이면 끝났을 테니까. 박소령은 손가락으로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창밖에는 우리 수송기를 호위 비행하고 있는 KF-21 보라매의 날렵한 날개가 햇빛을 받아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저게 보이나? 대한민국이 마음만 먹으면 너희 같은 테러 집단 하나 지도에서 지우는 건 일도 아니다. 우리가 참았던 건 단지 우리 국민의 생명이 너희 목숨보다 귀했기 때문이야. 내 놈들이 건드린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이제 좀 감이 오나? 스콜피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압도적인 무력 그리고 그보다 더 압도적인 명분. 그는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자신이 상대한 적이 단순한 군대가 아니라 건드려서는 안 될 거대한 분노였다는 것을 말이죠. 그때 장관님이 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기내와 연결된 통신 마이크를 잡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알파 리더, 여기는 특수대응단장이다. 들리나? 네. 단장님, 잘 들립니다. 고생했다. 자네들이 자랑스럽다.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쓰레기한테 전해줘라. 한국에 도착하면 그는 지옥보다 더한 곳을 보게 될 거라고. 대한민국 법정이 얼마나 엄중한지, 그리고 피해자들의 눈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살아서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박소령이 스콜피온에게 제 말을 통역해주자 놈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겠죠. 테러리스트로서의 위험도 종교적 신념이라는 껍데기도 압도적인 현실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수송기가 국경을 넘었습니다. 안전지대입니다. 그 순간 기내 방송을 통해 기장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그리고 알파 팀원 여러분, 여기는 기장입니다. 우리는 방금 작전 구역을 벗어나 안전공역에 진입했습니다. 현재 시각 오전 7시 30분. 서울까지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창밖을 봐주십시오. 사람들이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사막의 황량한 풍경은 사라지고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떠오르는 태양이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의 빛이었습니다. 김 부장님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박소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령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죽어서도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박소령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김 부장님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세금 내셨잖아요. 국가는 국민을 지키는 게 의무입니다. 세금. 그 투박한 농담 한마디에 기내에는 울음 섞인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지킨다. 교과서에나 나오는 그 당연한 말이 오늘처럼 가슴 사무치게 다가온 적이 있었을까요? 상황실의 장관님도 그 모습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래, 이게 나라지. 이게 군대고.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작전명 사일런트 팩. 결과 성공. 아군 피해 경미. 적 피해 괴멸.
인질 전원 구조. 하지만 이 딱딱한 단어들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부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국민의 희생을 방치하는 약소국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우리 국민을 지켜냈다는 그 뜨거운 자부심 말입니다. 그때 통신장교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장관님, 단장님, CNN, BBC 등 외신들이 속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알사흐라 여단 본거지가 초토화되었다는 소식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자지라 방송에서 현장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현장 영상? 네. 폐허가 된 기지에 남겨진 태극기 마크가 선명한 탄통과 고스트포의 잔해 영상입니다. 댓글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한국군이 했다. 저게 한국의 비밀 무기냐?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장관님과 저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는 이 작전을 부인할 겁니다.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겠죠. 하지만 전 세계는 알게 될 겁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를 건드리면 밤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가장 조용하고 은밀하게, 하지만 가장 파괴적으로 응징당한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 서울에 도착하면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언론의 플래시 세례, 정치권의 공방, 외교적인 뒤처리.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켰으니까요. 수송기 안에 고스트포 한 마리가 덜컹거리는 기체 움직임에 맞춰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임무를 완수한 사냥개가 단잠에 빠져들듯이. 7호기 녀석도 저 사막 어딘가에서 편안히 잠들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영웅들이 귀환합니다. 대한민국으로. 쿵. 육중한 C-130 수송기의 타이어가 서울공항의 활주로에 닿는 순간 그 묵직한 진동은 기내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척추를 타고 올라와 심장을 울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착륙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자들에게 조국이 보내는 가장 뜨거운 포옹이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잦아들고 기체 후방의 램프 도어가 천천히 열렸습니다.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 이라크의 살인적인 모래바람 섞인 햇빛과는 차원이 다른 서울의 따스하고 맑은 햇살이었습니다. 그 빛을 향해 김 부장님과 인질들이 서로를 부축하며 한 발짝씩 걸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활주로 저편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바리케이드가 무색하게 달려나왔습니다. 가족들이었습니다. 여보, 아빠, 내 새끼. 활주로는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아내를 끌어안고 통곡하는 남편, 늙은 노모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오열하는 아들, 아빠의 다리에 매달려 떨어질 줄 모르는 어린 딸, 그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재회 현장을 지켜보며 저는 상황실 모니터 앞에서 저도 모르게 안경을 벗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야 했습니다. 장관님은 아예 뒤돌아서서 어깨를 들썩이고 계셨습니다. 정치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느끼는 벅찬 감동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감동의 드라마 뒤편에는 묵묵히 그림자처럼 서 있는 진짜 주연들이 있었습니다. 박소령과 알파 팀원들. 그들은 가족들의 상봉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 기체 안쪽에 정렬해 서서 그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먼지와 피로 얼룩진 군복, 며칠 밤을 새워 퀭한 눈. 하지만 그들의 표정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평온해 보였습니다. 박소령의 옆에는 9마리의 고스트포가 마치 의장대처럼 도열해 있었습니다. 전투의 흔적으로 여기저기 칠이 벗겨지고 찌그러진 로봇개들. 그 차가운 기계들이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명견보다 듬직하고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아빠 품에 안겨있다가 로봇개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빠, 저 멍멍이가 아빠 구해준 거야? 김 부장님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저 멍멍이들하고 저기 계신 군인 아저씨들이 아빠를 구해줬어. 영웅들이란다. 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을 흔들자 박소령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게도 1호기 고스트포가 아이를 인식하고는 머리를 까딱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AI의 학습 효과일까요? 아니면 기계에게도 마음이라는 게 생긴 걸까요? 한편 활주로 한쪽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요원들이 결박된 스콜피온을 호송차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놈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피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테러리스트의 말로
전 세계가 그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CNN 앵커는 흥분된 목소리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작전으로 자국민을 전원 구출했습니다. 그것도 단 24시간 만에 적의 본거지를 초토화시키고 리더를 생포해 왔습니다. 이것은 엔테베 작전의 버금가는 아니 그보다 더 완벽한 특수작전의 교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인터넷 여론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이게 나라다. 세금 낼만 난다. 저 로봇계 뭐냐? 우리 기술력 실화냐? 국방과학연구소 외계인 고문했냐? 테러범 표정 봐라. 세상 잃은 표정이네. 한국 감옥 맛 좀 봐라. 국뽕이라는 말이 유행이라지만 이날만큼은 그것이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뼈저린 자존심의 회복이었습니다. 며칠 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비공개 해단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행사는 없었습니다. 그저 장관님과 저 그리고 알파 팀원들이 모여 서로에게 격려를 나누는 조촐한 자리였습니다. 장관님은 박소령의 가슴에 훈장을 달아주며 꽉 껴안아 주셨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희가 대한민국을 살렸다. 박소령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박소령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장관님께 건넸습니다. 검게 그을리고 찌그러진 작은 금속 조각이었습니다. 이라크 사막에서 산화한 7호기의 인식표였습니다. 장관님, 7호기. 현충원에 묻어줄 순 없겠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 녀석도 우리 팀원이었습니다. 장관님은 그 금속 조각을 두 손으로 소중히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약속하마. 국방과학연구소 로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녀석의 동상을 세울 거다. 그리고 영원히 기록할 거다. 기계였지만 그 누구보다 뜨거운 심장을 가졌던 전우라고. 해단식이 끝나고 저는 집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저녁. 사람들은 퇴근하고 친구를 만나고 가족과 저녁을 먹겠죠. 그 평범한 일상이 오늘따라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평화는 공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는 총을 들고 밤을 지새우고 누군가는 연구실에서 쪽잠을 자며 제2, 제3의 고스트4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일런트 팩, 침묵의 늑대들. 작전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 어딘가에서 또다시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그때는 10마리가 아니라 100마리, 1000마리의 강철 늑대들이 그리고 그보다 더 강인한 대한민국의 전사들이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 응징할 것입니다.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들이 잠든 사이에도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남겨주세요.